베르세르크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떡밥과 복선들이 가득합니다. 이 방대한 퍼즐 조각들이 더 이상 맞춰질 수 없나 걱정했지만 공식적인 재연재가 시작되며 즐거운 상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큰 틀에선 가츠와 그리피스의 최후 결전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귀결되긴 할 텐데요. 요정섬에 나타난 그리피스가 캐스커를 납치해가면서 최후의 결전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츠가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캐스커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페무토의 일식 이후 가츠는 복수심에 몸을 불사르며 증오와 공포로 물든 사도 사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리로 스스로를 덮어갈수록 가츠의 인간성은 광기로 뒤틀려가기 시작했어요. 인간인 채로 인간이 아닌 자들을 상대해야만 했기에 가츠의 내면 속 어둠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처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행본 16권 중후반부. 마치 들깨 혹은 늑대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가츠 앞에 나타납니다. 처음엔 주변을 떠도는 망령들이 만들어낸 환영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어둠의 짐승은 점점 실체화되어 가츠가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틈마다 나타나 이빨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밤 틈새를 떠돌고 있던 이영의 아기는 캐스커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가츠에게 알립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가츠는 고드의 광산으로 돌아왔지만 캐스커는 사라진 후였죠. 가츠는 내면의 검은 불꽃을 결코 끌 수 없다면, 도망칠 수 없다면 불꽃의 몸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불태우며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마처럼 말이에요. 이때 근심에 빠진 가츠의 그림자 뒤로 어둠의 짐승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어둠의 짐승이 가츠에게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게 되었죠. 단죄의 탑에서 우여곡절 끝에 캐스커를 구한 가츠. 가츠는 캐스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 바로 파크의 고향 엘프 헬름을 향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수십 배는 힘든 길이었죠. 낙인이 새겨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밤이란 생지옥 그 자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잃어가던 가츠는 급기야 캐스커를 겁탈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비록 어둠의 짐승이 빙의에 저지른 일이었지만 가츠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흉측함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캐스커는 더욱 멀어져만 갔고 복수의 여정을 지속할 여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죽지 않는 전투엔 익숙했지만 누군가를 지키며 죽을 수 없는 전투를 하는 것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파르네제와 세르피코, 이시도르가 시기적절하게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베르세르크 특유의 처절함과 다크함이 사라졌다고 불평하시지만 가츠가 인간인 채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선 파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내면 속 어둠이 캐스커를 집어 삼킬지 몰랐기에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치였어요. 시간은 흘러 마녀 플로라의 정령수 이수, 실력 있는 마법사를 처치하기 위해 들이닥친 조드와 그룬벨드 휘하의 사도무리들이 가츠 파티를 위협합니다. 슬렁의 무리한 강림을 상대하다 망신창이가 된 가츠는 제대로 된 힘도 못 써보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정령수의 저택 깊숙한 보물창고엔 광전사의 갑주가 봉인돼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광전사의 갑주를 착용한 가츠.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강력한 충동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갑주의 외형은 착용자인 가츠의 내면 속 자아를 형상화하며 늑대 머리 모양의 투구로 변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라. 광전사의 갑주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 가츠의 내면 속 어둠의 짐승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때 광전사의 갑주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베르세르크 전체를 통틀어도 최고의 임팩트였습니다. 어둠의 짐승이 현실에서 물리력을 갖춘 모습은 광전사 갑주의 폭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둠의 짐승의 잠재력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절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필살기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어둠의 짐승의 실체화된 날카로운 이빨, 즉 광전사의 갑주는 양날의 검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짐승은 최근 가츠 파티의 여정에선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호부의 억제력과 시르케의 눈물 겨운 활약, 그리고 위기 때마다 워라의 소년이 중재를 발휘한 탓이었죠. 이는 짐승의 몸에 쇠사슬이 결박되어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는데요. 여담이지만 어둠의 짐승은 북유럽 신화의 신을 잡아먹는 늑대 펠리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펠리르 자체가 신들에게 복수를 갈망하는 늑대였고 사슬에 묶여있는 모습 등이 영락없이 닮았거든요. 하지만 어둠의 짐승의 모습은 엄밀히 말해 늑대보다는 들깨에 가깝습니다. 캐스커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 꿈의 회랑을 통해 들어간 심층 세계. 그곳에서 가츠의 형상은 대형견 도베르만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둠의 짐승은 가츠를 상징하는 근육질의 개가 증오와 광기에 물들어 타락한 모습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둠의 짐승은 그 껍질을 얻은 순간 이미 해방되었다며 가츠를 위협합니다. 여기서 껍질이란 광전사의 갑주를 의미하는데요. 그 말대로라면 어둠의 짐승은 언제든 원할 때 가츠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된 셈입니다. 소중히 여기도록 해라. 더욱 많은 것을 잃어버릴 그때를 위해. 어둠의 짐승은 증오와 광기로 질주하며 나를 불태우는 진실한 빛을 물어뜯는다며 목적을 확실히 했죠. 바로 그리피스의 숨통을 끊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피스의 출현으로 믿었던 요정섬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캐스커가 납치된 지금 순간 심층에 억눌려 있던 어둠의 짐승은 그리피스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지킬 것이냐, 대항할 것이냐, 인간인 채로 남을 것이냐, 복수에 미친 짐승이 될 것이냐. 표면상으로 드러난 가츠와 그리피스의 대결 구도 이전에 가츠의 내면 속 갈등이 향후 전개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고삐를 쥐고 어둠의 짐승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앞으로의 전투에 가장 큰 전력이 될 수 있겠죠. 드워프 대장장이 한알 또한 갑주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했던 만큼 제작자의 버프와 가이드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몇 단계는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엔 최소한 동료들이 가치의 손에 죽을 일은 없을 테고요. 반대로 어둠의 짐승의 고삐가 풀려 가치 본인을 비롯한 동료들을 복수의 연료로 삼는다면 가장 소중한 존재 캐스커의 생사 또한 보장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둠의 짐승의 폭주가 고드엔드 페무토와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파티원들과 함께 할 때보다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당분간은 가치가 예전처럼 혼자 돌아가는 상황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파티원들을 받아들였던 가치. 그 고된 여정 끝에 캐스커가 겨우 정신을 되찾았지만 대화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다시 빼앗겨버렸죠. 이 모든 비극의 가해자인 그리피스에게 말입니다. 가치는 등 뒤에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검은 불꽃에 다시 몸을 불사를 각오를 할지도 모릅니다.